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는요. 폴더블 폰 기대감에 주목하면서 수혜를 입을 관심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. 예, 이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 얘기가 나왔다가요. 삼성이 지난번에 이제 약간 그 제품을 공개하면서 잠깐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다가 요즘 또 조금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 시장이 개화하고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주목하면서요.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 종목 발굴도 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큰 뉴스가 됐다가 다시 좀 관심이 멀어졌는데 내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접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접힌다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선이 있는데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? 네, 일단 접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들이 좀 주가에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또한 추가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그 폴더블 플렉스폰을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시기가 조금은 당겨질 수가 있지 않을까. 삼성전자는 기존에 3월에 발표를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개발자 컨퍼런스도 먼저 진행을 했고 좀 그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면서 뭐 혹시나 내년 1, 2월에 또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이나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. 따라서 뭐 폴더블 폰이 먼저 기존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놓으면 그 구간에서는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11월에 초에 있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제5회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SDC가 있었고요. 그 측면에서 11월 1일 정도에 중국 벤처기업인 로열에서 플렉스파이라는 폴더블 폰을 먼저 공개를 하면서 이 삼성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열흘 뒤인 컨퍼런스 홀에서 이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는데요. 조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폰의 크기인 이 앞에 나와 있는 4.58인치 정도의 크기의 앞에 전면부가 있고요. 그것을 폴더블 폰 말 그대로 펼치게 되면 저희가 한 태블릿 PC 정도의 크기에서 어떤 큰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전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어떤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뭐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할 수 있고 또 이 펼치게 되면 태블릿 PC 크기 정도로 뭐 어떤 뭐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폴더블 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폴더블 폰의 개념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폴더블 폰을 말 그대로 핸드폰과 스마트 PC, 뭐 태블릿 PC와 같은 두 가지의 장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. 그리고 폴더블 폰을 말 그대로 이렇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가 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단점을 이 상쇄하는 기업들의 조금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전면부만 있었지만 안으로 접히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는 필름 그리고 기판이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어야 이 폴더블 폰에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따라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PCB라던가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필름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저희 국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.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징이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. 또 펼치게 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저희가 뭐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어플을 활용할 수 있다던가 이러한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굉장히 장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구글 이 개발자들은 초기 폴더블 폰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개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정도 부분을 장점으로 공개를 했었고요. 2018년에는 아무래도 연초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좀 역성장을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A4 라인도 가동되지 않았었는데요. 2019년에는 이 폴더블 폰 OLED가 상용화되게 되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A4 라인도 이제는 가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요. 폴더블 OLED는 2019년도에는 전문가들은 한 200만 대 정도의 양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.
2020년에는 그 10배인 2천만 대, 2021년에는 3,500만 대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성장을 가져올까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저 정도 판매량을 예상을 하면서 큰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시점에서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폴더블 OLED 주요 국내 소재 부품 업체의 밸류 체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OLED 패널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공을 하고 배터리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삼성 SDI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 패널 업체들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고요. CPI와 FPCB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소재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CPI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. 그 위에 컬러레스,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컬러레스 PI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SKC와 국내에서는 코오롱 인더 정도가 있고요. LG화학이 얼마 전에 이 CPI 필름을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사업부 발표를 하면서 LG화학 또한 그 국내 3개사에 추가되면서 CPI 필름을 생산하는 국내 3개사가 되었고요. 앞으로 나올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기존에는 스미토모라고 하는 일본 화학 업체가 이미 CPI 필름을 삼성 폴더블 폰 갤럭시 F에 제공을 한다고 삼성전자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 필름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스미토모가 그 생산량을 맞출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코오롱 인도와 SKC가 조금 CPI 필름 쪽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중간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FPCB는 기존의 PCB 이 연성 회로 기판이 리지드, 경성 회로 기판이었다면 앞으로 나올 폴더블 폰은 기판이 휘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휘어지는 데에 따라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플렉스볼이 붙는 연성 PCB, FPCB 회로 기판을 생산할 수 있는 이 BH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PCB 기판 위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하고 그 위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휘어질 수 있고 내연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PCB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인 BH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알겠습니다.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목 볼게요. 지금 보여주신 이 한 장의 표로서 폴더블 폰의 그 라인들을 쭉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. 그 가운데 두 종목을 조금 집중해서 볼 건데요. 좀 부지런히 봐야겠습니다. 네, BH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폴더블 스마트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휘어지는 거에 대한 그 기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게 FPCB인데요. 그 FPCB를 생산한 업체가 BH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BH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패널 사이즈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패널 사이즈 확대되는 만큼 기판도 크기가 크게 됩니다. 따라서 그 기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BH의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고요. 또한 두 번째로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하나가 더 얹어지기 때문에 기판 또한 두 배 정도로 더 늘어나야 합니다. 따라서 개수 그리고 크기에 따라 늘어나는 거에 따른 BH가 생산되는 그 제품에 대한 원가도 원가는 줄어들고 영업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BH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의 BH는 애플의 공급사입니다. 따라서 북미 고객사가 애플의 고객 수요가 둔화되면서 보수적인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주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앞선 방송에도 나왔지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국내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4분기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주가가 그만큼 그 선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마트폰의 수혜를 받으면서 BH가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드리고요. 스마트폰 확대가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실적 증가세로 유지될 수 있고 또한 OLED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2019년, 2020년에도 기존의 성장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가적인 매수 부분에서 권고를 드리고요. 목표가는 25,000원, 손절가 13,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목표가 25,000원, 지금 15,500원 수준입니다.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CPI를 제공하는 코오롱 인더입니다. 코오롱 인도는 기존의 화학업체로 알려져 있고요. 원재료 가격이 유가가 하향하면서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 폴리에스터 체인에서 3분기 마진이 하락했었고 그래서 3분기 추정치를 하회하는 목표치를 나타내면서 3분기
실적 발표되고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. 하지만 타이어 코드 증설하고 있고요. 4분기부터 그 타이어 코드 증설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도 기존에 코오롱하던 보유 노후 시설을 정비를 하면서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. 3분기 영업이익 220억 나왔었지만 전년도 460억에 비해서 실망스러웠던 실적이었고 그래서 이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전년도에 증가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 가치가 이제부터는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명 CPI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CPI 가치가 부각되게 되면 코오롱 인더의 주가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 65,000원,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조상기 PB가 오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. 열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은요. 오늘 폴더블 푼 얘기를 했고요.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. 올해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반영 못했거든요.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되고요.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